야, 여러분 5월이 되니까 진짜 이 가족 모임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뭐 동창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뭐 각종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맛있는 게 또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가 가족들끼리 또 모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모이니까 또 사람이 많으면 이것저것 또 많이 시키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가족 모임이랑 네. 같이 나가면 또 뷔페가 있고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뷔페는 제가 빵, 밥, 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처럼 많이 못 먹는 게 소화가 안 돼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소화가 안 돼. 네.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왜 소화가 안 되죠? 소화 효소라는 게 분비가 되고 있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 소화 효소 분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더부룩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세상에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소화불량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비만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소화가 안 된다고 살이 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불완전 소화라고 하는데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 쌓이면 체내에서 부패하고 변질되면서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살아가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면서 장내 환경이 이제 쓰레기장과 같아지는 거죠. 쓰레기장. 또 독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해결책이 좀 있어요. 좋네요. 솔직히 말해서 땀을 빼면 되잖아요. 땀을 빼면 독소가 빠진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렇죠. 운동하거나 사우나하거나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물론 이 수용성 독소는 림프액, 혈액 등 체액에 녹아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범인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분해, 배출되지 않아서 쌓이는 지용성 독소입니다. 독소에는 종류가 있었네요. 지용성 독소는 왜 문제가 있나요? 네, 지용성 독소는 지방과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운동을 해도 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질 않습니다. 어머, 이 어떡해. 장기간 지방세포에 들러붙어 쌓인 끈적끈적한 지용성 독소는 지방세포 내에서 염증을 유발해서 내장 지방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지용성 독소는 우리 체내 독소의 60%를 차지하는데요. 지용성 독소가 지방세포와 결합하면서 지방이 덩치를 키우게 되고 체질을 변화시켜서요. 점점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잡았다. 이제 알았다. 그럼 물만 마셔도 그 살찐다는 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독소 때문이었네. 독소 때문에. 그렇죠. 몸에 독소가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다른 것도 다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독소는 장점막을 약화시켜서 이 손상된 장점막을 통해 혈관 속으로 침투해 전신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혈액 속의 독소가 증가할수록 복부 내장 지방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창고로 불리는 이 내장 지방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도 찌고 또 전신 질환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네.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맞아. 아니 소화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소화 요소를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소화 요소는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소화 요소를 보충해주면 장내 세균총도 개선이 되고요.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다이어트 저도 실패하는데 소화 효소가 중요한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만 비만율은 비교적 낮은 이탈리아에서 그 비법을 찾았습니다. 자, 과연 어떤 비법인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Sì, gli italiani tendenzialmente fanno un grandissimo uso di carboidrati, pasta, pizza, pane è il loro alimento principale. Tendono a ingrassare, poi man mano che si va avanti con l'età la digestione diventa sempre più lenta, quindi sempre più problematico e si assume chiaramente peso. Diciamo che ne hanno conoscenza grazie agli enzimi del Kamut, riescono l'inserimento della farina Kamut ha alleggerito molto, quindi si digerisce con più facilmente. 이탈리아 사람들이 날씬한 이유 있었네요. Aiuta a scomporre i carboidrati, che sono la causa dell'iperglicemia e dell'obesità. Ecco perché la digestione può migliorare e la salute generale può peggiorare. Con l'avanzare dell'età, la nostra capacità di produrre enzimi digestivi diminuisce. Se l'indigestione persiste, può portare alla produzione di maggiori tossine. L'integrazione di enzimi digestivi migliora la digestione e la salute intestinale e può aiutare nella perdita di peso. Pertanto è necessario integrare gli enzimi digestivi attraverso l'assunzione esterna di enzimi di Kamut. Grazie a questi molteplici vantaggi, gli enzimi di Kamut sono molto apprezzati dai consumatori italiani, infatti sta guadagnando popolarità. Seguendo dei medici e dei nutrizionisti che alcuni hanno problemi alla tiroide, aiuta anche a sgonfiare, perché come il glutine gonfia e poi anche diciamo che fa venire la fame prima, causando un picco di glicemia, quindi 자,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건강 시그널은 카무트 효소였습니다. 네,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했던 고대 곡물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서 왕의 곡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미네랄과 비타민 등 무려 53가지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껍질의 영양까지 그대로 섭취해서 슈퍼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곡물이 영양가가 많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카무트, 파로 같은 고대 곡물은 네.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카무트를 효소로 먹더라고요. 카무트 효소는 말 그대로 카무트를 발효시킨 효소인데요. 네. 곡물은 이 발효점이 제각각이라 한 번에 모두 발효하면 영양소를 모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는 단일 종자로 발효해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원물의 풍부한 영양을 잘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무트에 있는 영양소를 꾹꾹 눌러 담은 거네요. 특히 한국인에게 친숙한 3종 균주를 이용해서 정제 효소와 화학 성분 없이 100% 자연 발효해서 만든 한국인 맞춤형 천연 발효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라고 해도 인위적으로 넣는 정제 효소와 같은 첨가물은 안정성과 또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는데요. 효소를 고를 때는 생균을 이용한 순수 천연 발효 효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아까 2부 시작할 때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소화 효소가 좀 떨어진다고 맞아요. 했는데 그럼 카무트 효소처럼 효소를 좀 먹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또 살 뺀다고 네. 많이들 굶잖아요. 맞아요. 네, 제일 이렇게 되면, 빠르니까. 네, 또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까지도 안 먹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는 이 장기적으로 원활한 대사 활동을 막아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끔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아, 요요가 요요 제일 무섭지. 정말 싫어요. 네, 무서워요. 아, 요요면 이거 살이 더 많이 찌더라고요. 네, 진짜 요요가 사실 제일 짜증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요는 단순히 다시 살찌는 걸로 끝나지 않는데요. 이전보다 살이 더 잘 찌는 몸을 만드는 일종의 부스터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네, 하지만 효소로 소화력을 개선해서 영양 흡수를 원활하게 하면 이 떨어진 대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무트 효소를 섭취한 후 소화 불량으로 인해 감소했던 식이 섭취량이 회복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즉, 이 건강한 영양 섭취와 소화력 개선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좀 너무 부럽네요. 네. 그런데 소화불량 때문에 생긴 독소가 지방세포에 또 달라붙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카무트 효소가 또 독소를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비만이 보내는 신호,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독소 청소부입니다.
독소 청소. 카무트 효소는 풍부한 영양소에 소화 효소까지 함유돼 있어서 지방세포를 키우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독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화 효소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카무트 효소에 풍부한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인데요. 네. 알파 아밀라제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네. 소화 효소입니다. 맞아요. 그 말 있잖아요. 오래 씹어야 소화 그 잘 침이 돼요. 나오고 소화가 잘 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이 카무트 효소에 풍부한 알파 아밀라제는 소화 기능을 개선해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독소가 생기지 않는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비만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사실 소화불량과 살찌는 원인인 걸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이걸 끊고 어떻게 삽니까? 살아요. 근데 이 탄수화물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은 이게 좀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희소식이네.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네. 물이 들어있는 비커는 소화 효소가 부족한 몸, 카무트 효소가 들어있는 비커는 소화 효소가 충분한 몸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인 빵에 둘러싸인 핫도그를 넣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소화 효소가 부족한 몸은 빵이 그대로인 반면에 어머, 이게 웬일이야. 와. 어머. 오, 이거 충격적이다. 소화 효소가 충분한 비커의 핫도그는 겉에 탄수화물이 모두 분해되고 소시지만 남은 게 보이죠. 네. 이렇게 카무트 효소로 소화 효소를 채워주면 탄수화물을 원활히 소화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네, 실제로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일반 식빵과 카무트 식빵을 각각 투여해 본 결과 카무트 투여군은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적었다고 합니다. 네. 또 간 조직 내 염증 개선과 지방 조직 내의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가 됐고 총 콜레스테롤과 당 수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포 크기가 줄었다고 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년 이후에 지방이 혈관에도 많이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카무트 분말을 함께 섭취하게 하자 혈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카무트 분말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셀레늄 등의 무기질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무트 효소가 또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 네, 비만이 보내는 신호,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두 번째 키워드, 장염증 케어 마스터입니다. 장염증 케어 마스터. 카무트는 식이섬유가 현미보다 3배 이상 풍부한데요. 그 결과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장 기능이 좀 떨어진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밥 먹자마자 또 화장실 가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무트 효소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 등 염증성 장질환의 활동 지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력 개선을 통해서 장내 독소가 덜 쌓이면 장내 염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진짜 뭐 장애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네, 저기 보이는 병이 우리의 위장, 풍선을 우리의 복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더불어 올라오고 패네요. 터지는 거 아닐까? 빵빵해지네요. 네, 장 속 유해균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부패하고 네. 가스가 가득 차서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화가 원활한 몸은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가 돼서 음식물이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복부 가스가 좀 적게 발생해서 저 풍선이 안 부푸네요. 네.
장만 건강해도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이러한 복부 팽만감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고 있는 성인들에게 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3개월 동안 카무트를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장내 유익균이 더 늘어나서 장내 환경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완전 멀티플레이어네요.